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 오늘 개강 첫날이고요. 오늘 하는 과목은 이제 부동산학개론입니다. 부동산학개론. 제 이름은 이종호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다음 카페 보시면 이제 친절한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이렇게 치시면 제 카페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예, 카페 들어오시면 우리가 자료를 매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자료를 받으시다 보면 이렇게 분실할 수도 있고 풀어봤던 자료를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카페 들어가시면 제가 수업했던 자료들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출력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막 열심히 공부하겠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열심히 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보름 정도 뒤면 합격자 발표가 있을 겁니다. 10월 25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을 텐데 합격자 발표가 딱 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점수가 남게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합격 점수에 거의 걸쳐서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모자라시는 분도 계시고 턱없이 모자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강의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목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제 지난 1년을 추억했을 때 1년 뒤에 지난 1년을 추억했을 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내가 공부를 했다. 하지만 점수는 합격 점수를 제대로 맞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일단 다 아시는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오늘 보신 자료 한번 꺼내보세요. 나눠드린 자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디스켓 모양 클릭하시면 거기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일단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1차, 2차 있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이 몇 개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 3개, 어떻게 알아요? 어디 수업 듣고 왔어요? 어디서? 네. 찍었어요? 네.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은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첫 번째가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 중 가장 어려운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이에요. 감정평가사 시험 하나. 두 번째는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를 빼고 나머지 두 과목의 특징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 치는 날짜랑 2차 시험 치는 날짜가 달라요. 1차를 먼저 치고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2차 시험을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2차 시험에 4개월 뒤에 치러 가봐야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시험도 1차 시험 치는 날짜랑 2차 시험 치는 날짜가 다릅니다. 1차부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1차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이제 2차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 3대 공인 자격증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만 1차와 2차를 하루에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하루에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언제 칠 거냐면 2016년 10월, 지금 예상은 10월 22일 정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치게 될 겁니다. 혹시 29일 날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예상은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넷째 주 토요일이 24일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4일 날 시험을 치셨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27회 시험은 2016년 10월 22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럼 10월 22일 날 심장에 들어가 보면 1차 시험을 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냐면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40분을 칩니다. 치고 1시간 20분 쉬었다가 12시부터 2시 반까지
그날 바로 2차 시험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한 일일 수가 있는데 1차 시험을 쳤어요. 근데 치고 나니까 느낌이 싸합니다. 안 된 것 같아. 느낌에. 하지만 2차를 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이게 다른 시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차가 안 된 것 같은데 2차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뭐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를 하루에 친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22일 날 하루에 친다. 두 번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3개 자격증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이랑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2차가 당연히 분리가 되는데 2차에 주관식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2차가 올 주관식이에요. 그냥 주관식도 아니고 그냥 서술형이 서술형.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2차에 주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는 1, 2차 모두 올 객관식이라는 거. 이게 뭐 주택관리사 시험도 예전에는 다 올 객관식이었거든요. 그 올 하루에 다 쳤었습니다. 중개사 시험과 똑같이. 근데 갑자기 이게 2차의 주관식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만 1차 시험 시행일자랑 2차 시험 시행일자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지금은 1, 2차를 하루에 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관식이 없이 올 객관식이지만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험한 꼴 당하기 싫으시면 올해 이렇게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치고 몇 개월 기다렸다 2차 치고 2차에 주관식이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정말 힘든 자격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차 과목은 이제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민법 이렇게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이제 중개사 법령 및 실무적 중개사법이라고 할게요.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시법 및 세법. 공시법 및 세법. 그다음에 이제 공법. 요렇게 이제 제가 약식으로 표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1차는 이제 2과목, 2차는 3과목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2차는 성격이 다른 과목이 2개가 존재해요. 공시하고 세법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원 나오는 일수는 6일. 공시법쌤 따로, 세법쌤 따로 이렇게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원래는 3과목인데 세분하면 이제 4과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요 순서도 좀 기억을 하세요. 요 순서.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차 과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간혹 민법하고 개론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개론하고 민법이 있다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차 과목은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공법도 있고 공시세법도 있고 중개사법도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중개사법, 공시세법, 공법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면 10월 20일 날 시험장 들어가시면 시험 치르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딱 받으면 처음에 받으시는 시험지가 1차 시험지가 되겠죠. 그죠? 1차 시험지에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1차 과목은 총 몇 문제? 80문제. 80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저한테 개론을 배우시고 민법쌤한테 민법을 배우십니다만은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1차 과목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1차 과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 과목 이렇게 시험을 치십니다. 시험을 치시고 2개 합작해서 80개를 합작해서 120점 만들어내야 됩니다. 120점. 그러면 산술평균하면 평균 알죠? 평균 모르는 것 같은데 평균을 하면 2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6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합격이죠. 그러니까 2개를 합쳐서 120점 만들어낸다.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시간 20분을 쉬어요. 1시간 20분 쉬었다가 2차 시험도 당일날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시세법, 81번부터 120번까지가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해서 요 3과목은 합작해서 180점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3과목이니까 나누기 3 때려서 60점 이렇게 하시면 합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차 과목 시험 치르는 어떤 과목 순서랑 2차 과목도 과목 치르는 순서까지도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관혹 이제 그 과락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락이 전체 과목에서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데 1차 과목은 뭐 제가 감히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10명 시험 치면 한 9명 정도 그러니까 뭐 9.5명 정도 과락은 없어요.
정규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고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1년간의 수강생활 하시는 분들은 과락은 잘 없습니다. 뭐 과락 걸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1차 과목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과락은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고요. 두 개 합쳐서 120점 만들어내면 된다. 그 생각만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2차 과목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실 때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실까요? 2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실까요? 당연히 1차 위주로 하셔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험들은요. 2차는 처음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1차부터 시험을 칩니다. 1차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1, 2차 같이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1차 위주의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과목에서는 과락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과목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과목이 그런 특징이 있냐면 공법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장에 공법을 잘 모르시면 1년간 과락 걱정 없이 수험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락 걸려버리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2차는. 그 다음에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같은 경우도 약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법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2차 과목은 과락 걱정을 조금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락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이렇게 나뉘어진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1년간 커리큘럼, 수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업 과정,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생각.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모든 교수님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혼자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시험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다른 교수님들은 나중에 수업 들어오면 그냥 진도 나가기 바쁠 거예요. 저한테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11, 12월 달, 이제 11, 12, 1, 2, 3, 4, 5, 6, 좀 건너뛰고, 7, 8, 그 다음에 9, 10,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년 과정. 근데 가장 큰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론 과정입니다. 이론 과정. 몇 개월이냐면 8개월입니다. 8개월.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동안 문제를 풉니다. 문제는 4개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로 우리가 나눠봤을 때 이론 8개월에 문제 4개월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개월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론과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봐라. 뭐가 더 중요한데? 뭐 사실은 우위를 가리긴 힘들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그러면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 어떤 수험생들이 있냐면 아는 건 엄청 많은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아는 척척 박사예요. 물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문제만 나오면 5개 질문 중에 답 찾아내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별로 미천하고 막 그래요. 예, 별로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합격을 하세요. 물론 아는 것도 많고 문제도 잘 풀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문제도 못 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두 사람만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문제 못 푸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별로 잘 모르더라도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 이론이 바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론을 8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4개월 동안 진행할 건데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과정은 인문 이론입니다. 인문 이론. 요거는 교재가 인문서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인문서. 인문서는 총 몇 권이냐면 동차 기준으로 2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요 교재가 이제 인문서예요. 인문서는 언제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11월 달, 12월 달 2달 동안에만 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재는 앞으로 다시 볼 기회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다가는 막 이렇게 볼펜으로, 연필도 필요 없어. 볼펜으로 막 낙서도 해도 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재를 너무 아낄 필요 없습니다. 막 자로 줄 치고 그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11월 달, 12월 달에 기본 이론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볍게 요 교재로 부동산학 이론이 어떤 과목이다, 민법이 어떤 과목이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교재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는 어떤 이론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냐면 1월, 2월에는 기본 이론,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십니다. 3, 4월 때는 약간 심화된 이론을 배우십니다. 그 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심화는 어려울 심화가 아니고요. 자세할 심화입니다. 자세할 심화. 기본 이론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하셨다면 심화 이론에서는 좀 더 자세히 범위를 넓혀보자는 겁니다. 넓혀보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은 이론 마스터 이론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이 이론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뭐로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기본서라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서는 동차 기준으로 총 6권이고요. 6권이란 말은 과목당 한 권씩 우리 교재가 할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학 개론 교재를 따로 받으시게 되고요. 민법 교재를 따로 받으시게 되고 공시법 교재를 따로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 교재가 아마 시험의 승부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서가 나오면 바로 볼펜으로 작업하지 마시고 바로 밑줄도 긋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요거는 기본서가 나오면 밑줄도 교재 제가 그어드릴 거고 동그라미도 제가 쳐드릴 거고 혹시 형광펜 칠 일이 있어도 제가 형광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는 원본 상태 그대로 일단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8개월 동안 수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월달, 8월달에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냐면 단원별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됩니다. 단원별 문제. 단원별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것도 6권입니다. 동차 기준으로 6권. 그러니까 문제집이 이제 부동산학교는 문제집이 따로 나오고 민법 문제집이 따로 나오고 해서 이렇게 6권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단원별로 진행이 됩니다. 7월달, 8월달에는 문제풀이는. 단원별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목차별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론이면 총론에 관련된 문제를 쫙 풀어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면 수요 공급에 관련된 문제만 쫙 풀어요. 투자론이면 투자론에 관련된 문제만 쫙 풀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 시험과는 다르지. 실제 시험에는 40문제가 한 번에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1번에 수요 공급 나왔다가 2번에 총론 나왔다가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가면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치게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같을 동자의 형태, 형자가 되겠죠. 시험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프린터 자료가 제공이 될 겁니다. 매주. 요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시험 형식과 똑같이 40문제를 아침에 나눠줍니다. 아침에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시험을 치릅니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제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해서 제가 이걸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으면서 이거 내 틀린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건 맞춤 문제인데 한 번 더 확고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9월 달에는 뭘 하게 되냐면 쪽집게 백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쪽집게 백선. 백선은 어떤 거냐면 이제 100문제만 교수님들이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개수는 40문제인데 그중에 한 2.5배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백선 이것도 이제 특별 자료가 제공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1년간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커리큘럼은 정규 과정은 일단 이론 4번, 입문 이론,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론 마스터. 교재는 입문 이론만 입문서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6개월은 기본서라는 것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다음 문제풀이는 총 3번에 걸쳐서 일단 그 정규 과정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가 7월달, 8월달에 이루어지고 9월달에 100문제를 먼저 선을 보는 겁니다. 보고 이 100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40문제씩 총 4번에 걸쳐서 160문제가 되겠죠. 4배수로 실제 시험 형식과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를 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 과정이에요. 정규 과정. 정규 과정으로 합격할 수가 있느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모든 학원에 똑같지만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특강. 특강. 특강은 이제 특별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별한 강의다. 어떤 특강들이 있냐면 일단 11, 12, 1, 2, 3, 4, 5, 6 이렇게 이론만 수업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론만 수업을 하는데 약간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긴장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긴장감이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이론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에 잘 안 되겠지만 서서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는 못 배긴다는 거지. 그럼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럼 이해를 하는데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단순히 이론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긴장감이 없어진다는 게 다 아는 것 같고 뭐 특별히 내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약간 요 시점에서 열심히 해야 될 시점인데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요 사이에 그 2만 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을 합니다. 요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 이제 상, 중, 하가 있다면 난이도 상, 중, 하가 있다면 상은 빼고 중과 하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먼저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 2, 3월에 요 특강을 넣는 이유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월에 이 특강을 넣는 이유는 그 2월달쯤 3월달쯤 되게 되면 수업을 일단 딱 한번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들었는데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기가 봤을 때는 이 11월달에 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은 맞거든요. 예. 원래 아무 개념도 없다가 갑자기 중개사 생각이 나서 학원 오시는 분들은 5월달, 6월달에 또 많이 와요. 심지어 7월달, 8월달에도 많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는 사실 시간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합격까지 연결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근데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입문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합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11월달, 12월달 일단 입문 한번 들었고 1월달, 2월달에 기본 이론 한번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어떤 패턴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제시를 얻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나면 이 기본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면서 3, 4월 달에 또 심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업이 정말 잘 들립니다. 문제를 한번 풀었고 틀린 걸 3, 4월 달에 이론 수업을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특강을 2월 달에 2월 말 정도에 2월 달에 한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전국에 있는 학원 중에서 최초입니다. 최초. 전국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2월 달에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학원들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합격 점수를 주는 놈들은 이놈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놈들이 합격 점수를 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놈들만 골라서 2만 원 행복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특강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특강이 이제 요약 특강이에요. 요약 특강. 요약 특강은 실제 수업 수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개론 기준으로 수업을 4시간 진행하거든요. 오늘은 입문과정이라서 3시간만 진행할 건데 부동산학 개론 수업을 4시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평균 8주 정도 수업을 해요. 48에 32강이 나오죠. 네. 근데 8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특히 심화이론 같은 데 가면. 그럼 보통 9주. 그럼 4, 9, 36. 36강에 한 번을 돌게 됩니다. 36강.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만 듣는데 한 과목당 39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9시간이. 물론 그 과정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반복은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이게 39강이 너무 강좌 수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 볼륨, 양의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요약 특강을 통해서 핵심만 한번 잡아보는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한번 요거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한번 진행을 하려고요. 5월달, 6월달에. 요 두 개가 왜 5월달, 6월달에 들어가야 되냐면, 7월달, 8월달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에 이제 문제풀이분 들어가서,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상황. 적지 않게 당황됩니다. 적지 않게. 아니, 8개월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 잘 안 풀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 특강을 5월달, 6월달에 한번 진행을 하고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시험에 어떤 것들이 그동안 나왔다.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5월달, 6월달에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정도에는 이제 30일 특강이라고 해서 30일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하고 이론하고를 약 50% 대 50% 섞은 거.
이론과 문제를 50대 50으로 섞은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원금균등 상한, 원리금균등 상한, 최정식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 중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지를 이론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바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적용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9월, 10월 달에는 1일 특강이라고 해서 1일 특강. 1일 특강은 어떤 거냐면 하루 만에 부동산학 개론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오셔가지고 오후 6시까지 강의만 듣습니다. 10시부터 오셔가지고 아침에 왔는데 집에 갈 때쯤 되면 어두워져요. 그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어떻게 10시에 와서 6시까지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느냐. 이때쯤 되면요. 발등에 불은 떨어지고 점수는 안 나오고 하면 능히 다 해내십니다. 생각해봐요.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하루 만에 총정 내주는 특강이 상당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진행을 합니다. 이걸 뭐 다 들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규 과정이 있고 특강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약, 전체 요약. 일단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이론 과정 8개월 진행합니다. 8개월. 핵심이 되는 교재는 기본서가 핵심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내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4개월 동안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다. 문제집도 나오고 동영 모의고사도 하고 족집계 백선으로도 진행을 할 거다. 중간중간 뭐 2만원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요약특강, 기출특강, 30일 특강, 1일 특강 이런 것들이 특강으로 붙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시죠.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3 해서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전략.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학습 전략.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학습 전략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한번 끊고 오리엔테이션 한번 끊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학 개론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 전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책상에다가 제 앞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면 맞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다가도 자꾸 점점 잊어갑니다. 자꾸 잊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가 처음이시거나 공부 좀 하신 분들도 2년, 3년이겠지만 저는 이 바닥에 제가 올해 부동산학 개론 강의만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16년째.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 시험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좀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쌤들이 6명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쌤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뀌는데 이 얘기도 제가 미리 드릴게요. 나머지 5분은 5번 중에 한 서너 분 정도는 저 빼고 6명이니까 총 5명일 거 아닙니까? 그죠? 서너 분 정도는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사법고시 공부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 시험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으니까 이거 하고 있겠죠. 안 됐단 말이지. 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떨어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 바닥으로 흘러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 되신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였습니다. 저는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였고, 미리 다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시험 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치는 시험은 다 됐습니다. 자격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똑똑하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과 다른 교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다를 때는 한번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 시험 합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가 이제 1차 과목의 우선 학습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1차만 하시거나
1, 2차 동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많은 게 아니고 그게 다지 뭐.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리는 없으니까. 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합격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1차에 합격했어요. 2차에도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최종 합격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최종 합격자. 그럼 이 사람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이 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지사가 발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차에 합격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2차에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라 부르냐면 1차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1차 합격자. 이 1차 합격자들은요, 저는 다른 말로 그 예비 합격자라고 불러요. 제가. 예비 합격자. 왜 예비 합격자라고 부르냐면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2차에 불합격하셨어. 그럼 이분은 내년에 공부하실 때 뭐만 공부하시면 돼요? 2차만 공부하시면 되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해요, 못 해요? 거의 대부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도 이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됩니다. 1차 합격하시고 내년에 2차만 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 30명이 그러면 2차만 공부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합격자 몇 명 나오냐? 거의 막 29명. 30명 다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요즘 2차가 약간 어려우니까 공법 같은데 혹시 과락 이런 것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과락이 나오면 뭐 28명, 9명, 한두 명 빼고 또는 올 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1차가 되고 2차만 되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시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 나오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어떨 때는 학원 나왔다가 다음날 되니까 학원 안 나오고 또 어떨 때는 학원 나왔다가 어떨 때는 학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불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그 유명한 1차 합격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불성실해서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아니고 1차 수업하는 날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분들은 내년 시험에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분들이에요. 2차만 공부하시니까. 1차가 합격이 됐으니까.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한테 예비 합격자란 말을 쓰는 겁니다. 거의 다 됩니다. 진짜. 근데 이제 1차에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2차에도 불합격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최종 불합격자라고 불러요. 최종 불합격자. 불합격자. 당연하겠죠. 예, 최종 불합격자. 한 해 더 하셔야 됩니다. 한 해 더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이 이제 1차에 불합격을 하시고 2차에 합격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있고 D 학생이 있는데 D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1차에 불합격을 하셨고 2차에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2차 합격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최종 불합격자라고 불러요. 최종 불합격자. 아니 쌤 1차가 안 되고 2차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1차가 안 되고 2차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부른다고요? 최종 불합격자. 그럼 내년에 공부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느낌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작년에 2차에 합격을 했어. 내가 작년 시험에서 2차를 합격했어. 근데 올해 2차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합격한 시험을 들어본 적 있나? 무슨 말인지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2차를 합격하고 1차는 불합격했지만 2차 합격을 했어. 근데 올해 2차가 뭘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서요. 이거 뭐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이고. 안 당해본 사람은 이 기분을 모릅니다. 근데 이분 최종 불합격하신 이분 1차에 불합격을 하시고 2차에 합격하신 이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이분이 실력이 높을까요? 이분이 실력이 높을까요? 이게 높지. 당연히 실력이 높죠. 아니 합격했다는 게 있잖아. 다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분이 실력이 높을까? 이분이 실력이 높을까? 이 사람 실력이 높아요. 이분보다도. 심지어요. 이분이 이분보다 실력이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처음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온 거예요. 잘 따라오다 보니까 한 3, 4월 달 지나니까 한 5월 달쯤 되니까 1차가 고득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고득점. 벌써 학기 점수 넘어버리는 거지. 3, 4월 달, 5, 6월 달에. 그러니까 벌써 아마 1차 과목 점수가 한 65점, 70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80점까지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80점까지. 60점이면 합격인데, 80점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차는 됐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몇 점? 80점. 딱 박혀있습니다. 인이 딱 박혀있습니다. 80점. 그리고 나서 동차 합격을 해야 된다는 욕심에
나머지 7, 8, 9, 14개월 동안 2차에 흠뻑 빠져버리는 겁니다. 흠뻑. 그 사이에 1차를 자꾸 까먹고 있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는 예전에 박힌 80점, 70점이라는 점수가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2차에 흠뻑 빠져버리는 4개월 동안 2차만 공부했으니까 놀라운 성적으로 2차를 합격해버리는 겁니다. 85점 이렇게. 그리고 1차 감독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한 해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정도에 1차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요. 2차는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2차에 합격 점수가 나오려고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4명 중에 실력이 가장 좋았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마다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1차가 어떻게 모자라고 2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난 실력 너무 좋은 것도 반대야. 너무 좋은 것도. 지금 실력 너무 좋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것도 반대라니까. 이분이 실력은 가장 좋았는데 이분에게 없는 게 뭐냐면 전략과 전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개사 시험을 냉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1차에 합이 안 뜨면 합격자란 말을 안 줘요. 1차에 불이 뜨면 2차가 되고 나발이고 불합격자란 말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1차에 합이 떠야 합격자라는 칭호가 들어갑니다. 2차에는 합이 떠도 1차 합이 안 뜨면 합격자라는 칭호를 못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개사 시험이 6과목이라고 6과목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다가는 아주 그냥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위주의 학습. 그러면 1차 위주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 자, 7반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수업 한 글자 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수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업이 아닌가? 아닙니다. 11월달, 12월달 2달 동안에 통틀어서 듣는 수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반 잘 보세요. 그럼 이제 1차 과목이 이렇게 있고 2차 과목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고요.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시세법,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공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차, 2차 이렇게 있습니다. 1차, 2차. 자, 한 5월달 정도에 모의고사를 쳤어요.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아침에 9시까지 와요. 그래서 시험을 실제로 친다니까.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에서 심장에 들어간다면 몇 점이 나올까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3월달부터 이루어집니다. 모의고사를 실제로 치고. 근데 1차 모의고사 점수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50점 나왔고 2차가 30점 나왔다. 이런 분이 계시고 1차 40점 나왔고 2차 40점 나왔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 두 사람 총점 몇 점이죠? 총점 몰라요? 총점? 예, 80이죠. 예. 총점 몰라요? 이 두 사람 총점 몇 점이죠? 80이죠. 둘 다 80입니다. 근데 자,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A와 B가 5월달에 가지는 생각을 우리 한번 엿보아요. 한번 엿보아요. A가 어떤 생각을 5월달에 하게 되고 B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학생 어떤 학생이냐면요. 그 초반에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벌써 50점이나 나왔지. 50점은 좋은 점수에 나쁜 점수에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동안에는 50점 나오면 여러분들 집안에 그 5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면 집안의 어떤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좋은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10점만 더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10점만 더 맞으면. 50점 참 좋은 점수입니다. 쌤, 내가 50점 못 맞은 적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50점이라는 점수는 상당히 좋은 점수예요. 10점만 더 맞으면 합격으로 연결되는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근데 2차는 뭐 이렇게 참 입에 담기 힘든 점수다. 그렇죠? 30점이니까. 왜 30점이 입에 담기 힘든 점수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정답 분포라고 해드릴까요? 정답 분포 오지선다인데 정답 분포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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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정도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작년 시험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작년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7개, 8개, 7개, 9개, 9개네. 7, 8, 7, 9, 9. 7, 8, 7, 9, 9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호만 밀었을 때,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한 번호, 오늘따라 4번 땡기네. 4번 쫙 밀었어. 20점 나옵니다.
오늘 5번 땡기네. 5번 딱 밀면 20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점 맞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는데 설마 뭐 4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못 맞추겠냐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0점 맞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뭐 복습을 안 해도 수업만 열심히 들으셔도. 그럼 이 학생은 1차에 약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까지 해서 동차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뿐이에요. 그런데 이 B학생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 2차를 골고루 공부하신 것 같아요. 골고루. 그러니까 1차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1, 2차를 골고루 공부하신 분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5월달에 딱 되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은 시험이 얼마 남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언제가 시험인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좀 편안하게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5월달 딱 되면 시험이 당장 5월달, 6월달 딱 되면 시험이 넉 달 앞으로, 5달 앞으로 딱 온다고 약간 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뭐 어디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학원 간다고 하고 나왔죠? 그럼 집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엄마 어디가? 학원 가. 우리 학원 가는구나. 어디가? 무슨 학원이야? 공인중개사 학원이야. 우리 엄마 공인중개사 되는 거야. 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학원에만 가면 시험이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우리 빼고 우리를 아는 지인들은요. 그런데 갑자기 5월달, 6월달에 1차가 40점 덜컥 나와봐. 시험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2차를 포기하게 돼요.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와, 이러다가는 1차도 놓치겠구나 하면서 1차만으로 전환해버립니다. 1차만. 그러니까 그동안 잡아요. 11, 12, 1, 2, 3, 4, 5, 6 뭐 이렇게 7개월, 8개월, 1, 2차를 같이 끌고 오다가 갑자기 7월달 정도에 6월달 정도에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쌤 7, 8개월 동안 그러면 처음부터 1차만 하지 1, 2차를 같이 끌고 오다가 말이야 2차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중에 절반 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2차를 포기해버려 말아 이렇게. 그 중에 절반은 실제로 2차를 포기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5% 확률입니다. 이게 앞에 4명 앉아 계시면 그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2명이 2차를 하지 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실행에 옮기세요. 처음부터 1, 2차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2차는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역설 아세요? 역설 알아 몰라? 알죠? 네.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2차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뭐를? 1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1차를 열심히 해야지 2차를 끝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열심히 해버리면 특히 2차를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2차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1차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해 놓자. 그리고 2차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노력을 하자. 대신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30점인데 이걸 또 30점을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동안 수업은 열심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도 안 듣고 1차만 5월달까지 3월달까지 하다가 나중에 2차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점수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가상의 시간표를 하나 만들게요. 가상의 시간표를. 자, 월, 화, 수. 그냥 칠판만 보셔요. 그 적지 마시고. 목, 금, 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월요일 수업이 공법이다. 화요일 수업이 공시다. 공시. 수요일 수업이 개론이다. 목요일 수업이 세법이다. 금요일 수업이 민법이다. 토요일 수업이 중계다. 중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요게 이제 예를 들면 학원 시간표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학원 시간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시간표는요. 복습을 하는 시간표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날 결혼 수업을 했죠. 그러면 뭐 복습해야 되겠어? 결혼 복습해야지. 목요일날 가면 누가 수업을 들어와요? 세법쌤이 수업을 들어오겠지. 그럼 세법쌤이 수업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집에 가서 복습을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다음 집에 가서는 뭘 복습하는 거예요? 결혼을 복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민법 수업을 했어. 그럼 집에 가서 당연히 뭘 복습해야 되겠어? 민법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중개사법 쌤이 오셔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 과목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 안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
중요하다고 하겠지.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 민법 복습하라고. 월요일날 공법쌤. 공법쌤 와서 막 공법 막 엄청 중요하다. 그 민법 복습하라고. 그 다음에 공시 수업하고 또 민법 복습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대4 정도 보거든요. 2대4 정도. 2대4 정도. 일단 제가 별다른 사인이 가기 전까지 최소 2월달까지는요. 그러니까 11, 12, 1, 2 넉 달 동안에는요. 그 2차 수업만 들으세요. 수업을 안 들으시면 나중에 따라 붙이지를 못하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수업은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4개월, 적어도 4개월 동안에는 1차만 공부하는 거예요. 1차만. 집에 가서는 계속 1차만. 특히 뭐 위주로? 민법 위주로. 중개사 시험의 꽃은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을 잘해야지 좋습니다. 민법을 잘해야지. 그 민법은 그리고 상당히 정직한 과목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서 쌤 저는 작년에 1차를 좀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좀 안깝게 떨어졌다. 아니면 그 작년에 동차를 했는데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표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 시간에 여기 공법 시간에는 공법 정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민법, 그 다음에 개론, 민법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공시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는 민법 좀 하다가 등기법 정도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다. 약간의 변형은 가능한데 공부 참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대4 정도 비중으로 민법 개론만 공부해 주시면 되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 개론이 하나 부족해. 뭐 그런 분들은 개론 잘 하시잖아. 지금 벌써 그죠? 뭐 그러면 하루 정도 줄여줘도 된다는 거죠. 작년에 민법은 학기 점수가 나왔어. 뭐 그러면 민법 하루 정도 줄여도 된다는 거죠. 동차를 합격으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2차에서 몇 과목씩은 추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은 전체 과목을 다 들어주시되 수업 빠지면 안 됩니다. 수업 빠지면 나중에 점수 따라 붙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당연히 1차는 안 빠지시겠지만 2차를 약간 수업 빠지시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대신에 복습은 1차 위주의 복습을 해 주시자는 겁니다. 그럼 1차 위주로 복습을 하시다가 이제 2차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 시점 언제냐면 1차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 때, 안정권이 접어들고가 아니고 접어들고 있는 초입, 그 입구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와요. 1차는 조금 느낌이 이제 괜찮네. 느낌 올 때 그때 이제 2차를 시작하는데 2차도 한 번에 오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4개를. 한 번에 오픈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힘들어져요. 2과목만 복습하다가 갑자기 6과목을 복습하려고 해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개구리 알죠? 개구리가 상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이에요? 개구리가 상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이에요? 그렇지. 공부 잘하게 생겨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개구리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죠. 지온도도 같이 변합니다. 개구리를 갖다가 이제 차가운 물에 놔두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놔두면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팍 튀어나와요. 안 죽으려고. 지금 또 개구리, 좀 자극적인 얘기지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면 처음에 찬물에 놔둡니다. 개구리를 갖다가. 온도를 조금 올려요. 그럼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온도가 좀 올라갔네. 온도를 조금 더 올려요. 그럼 개구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따뜻하네. 온도를 조금 더 올립니다. 덥네. 온도를 조금 더 올립니다. 그러면 그냥 죽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서서히 죽게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2과목으로 우리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1차 과목 2과목으로. 근데 처음에는 2과목 하다가 다음 달 정도에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공법 하나를 추가해 보자는 거예요. 한 과목을. 그럼 2과목 하다가 3과목 하니까 크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또 공시법 정도를 하나 더 추가해 본다는 거지.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그 다음 달에는 중개사법을 하나 추가해 본다는 거지. 3과목 하다가 4과목 하는 건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세법을 하나 추가해 본다는 거지.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6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시자. 됐습니까? 예. 그러다가 2차는 서서히 한 과목씩 오픈시켜가면서 전략을 짜자는 겁니다. 아니, 쌤, 그러지 말고 4과목 한 번에 시작하면 안 되나? 4과목 한 번에 시작을 해봐야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도 안 되고, 점수도 안 올라가. 한 과목씩. 좀 나중에 이제 과목 수업을 들으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어렵다는 과목부터 서서히 한 과목씩 점진적으로 추가를 하자. 그래서 학습 전략 아직 1번 한 거예요, 1번. 학습 전략이 총 6개가 있는데 1번 한 겁니다. 1번 총정리 들어갑니다. 1번 총정리.
자, 일단 중개사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든지 1차 합격자든지 합격이란 말을 들으려면 어디에 합이 떠야 돼? 1차 합이 떠야 돼. 그러니까 일단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시자.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 방법은 왜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신다? 까먹었어. 왜 1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2차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1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2차를 같이 끌고 가서 1년 만에 합격하실 수가 있지. 초반에 1, 2차를 분산시키다 보면 2차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역설적이라고 했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몇 차를 공부해라? 1차를 공부해라. 2차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2차를 공부하면 2차는 반드시 포기하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학원 시간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다가 복습 시간표를 하나 적어두시자는 겁니다. 복습 시간표는 어떻게 적어두시냐면요, 2대4 정도 비중으로 개론 2, 민법 4 정도 배분해서 일단은 당분간 제가 별다른 사인이 없는 한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자. 그러면 2차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공부하자? 점진적으로 한 과목씩 오픈을 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2차 공부하다가 공법 추가해서 3과목 하다가, 그럼 3과목 공부하다가 공시법 추가해서 4과목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중개사법 추가해서 5과목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한 과목 더 추가해서 세법, 그렇게 공부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합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공부하는 방법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